안녕하세요. 전기 시퀀스 실기 챕터 3 시퀀스 실전 과제 제7강 컨베이어 정역 운전 회로 배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핀 번호 부여 및 회로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리밋 스위치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어함 배선, 두 번째 단자대 외부 기구 배선. 동작 테스트는 차후에 추가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전차시에서 작성한 핀 번호입니다. 작성한 핀 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배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TB1에서 EOCR로 연결되는 부분을 배선해 보겠습니다. TB1에 RST와 EOCR에 1, 2, 3으로 연결을 하며 2는 하단에 TB2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배선은 간단합니다. 색상선으로 RSTE 순으로 해서 흑적청 녹의 색상선을 사용합니다. 2.5 스퀘어의 전선이므로 배선을 할 때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하셔야 차후에 제어회로 배선 시 불편함이 없습니다. EOCR과 MC와의 연결 부분을 배선해 보겠습니다. 연결의 순서는 EOCR의 7, 8, 9와 MC1의 1, 2, 3으로 우선 연결하고 MC1의 1, 2, 3과 MC2의 1, 2, 3을 연결하였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색상을 회로도에 적어 두었습니다. MC2도 이동되는 선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역 회로이므로 MC1의 1번에서 MC2의 3번으로 흑색선으로 연결합니다. MC1의 2번에서 MC2의 2번으로 적색선으로 연결합니다. MC1의 3번에서 MC2의 1번으로 청색선으로 연결합니다. 일반적으로 MC1의 1번에서 MC2의 1번으로 연결합니다. 이번 회로는 정역 회로이므로 일반적인 배선의 형태와 다르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여한 핀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5배선의 가능성을 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색상의 경우 간혹 시험장의 환경에 따라서 흑적청 녹의 순서가 아니라 단일 색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설명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MC와 모터 연결된 부분을 배선해 보겠습니다. MC의 7, 8, 9와 TB2의 UVW로 연결합니다. 대부분 동일한 형태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정역 회로와의 차이점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MC 혹은 PR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 수험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핀 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하더라도 흑적, 청록 색상의 순서가 틀리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정역 회로로 생각하여 5배선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회로에 흑적 청이라는 글을 써 두었습니다. MC1의 1번 핀에는 청색선을 연결하고 MC2의 7번에는 흑색선을 연결합니다. MC1의 2번 핀에는 적색선을 연결하고 MC2의 8번에는 적색선을 연결합니다. MC1의 3번 핀에는 흑색선을 연결하고 MC2의 9번에는 청색선을 연결합니다. 일반 회로의 경우에는 1번과 7번에 연결된 색상선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역 회로의 경우에는 1번과 7번에 연결된 색상선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정역 회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선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MC1에서 MC2로, MC2에서 TB2로, 두 번째 MC1에서 MC2로, MC1에서 TB2로. 차이는 없으니 개인의 습관이나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어 회로의 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현된 부분을 배선하겠습니다. 제어 회로는 황색 선을 사용하여 배선을 하게 됩니다. 퓨즈 박스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간혹 2.5 스퀘어의 색상선을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어 회로는 1.5 스퀘어의 황색 선을 사용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배선은 EOCR에서 퓨즈 박스로 연결하면 됩니다. 회로의 하단 부분을 먼저 배선해 보겠습니다. EOCR의 12번, YL의 0아래, MC1의 12번, X1의 7번, GL의 아래, T1의 7번, MC2의 12번, X2의 7번,
RL의 0 아래, T2의 7번입니다. 항상 설명을 할 때 제어 회로의 아래쪽, 즉 기구들의 전원 및 램프 부분을 먼저 배선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없으나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선 시에 최단거리 배선을 해야 하는 영역이니 배선 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연결이 필요한 핀 번호들의 붉은 원으로 표현을 하였으며 이들을 연결하시면 최단거리 배선이 가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석을 활용하시거나 최단거리의 소자들을 하나씩 배선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 배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일부 거리 축소하여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안내를 위해서 표현한 점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퓨즈박스와 EOCR의 10번, 6번 연결 부분입니다. 배선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퓨즈박스에서 두 가닥의 선을 연결하면 안됩니다. EOCR에 10번에 두 개의 선이 연결되도록 배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EOCR의 형태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였습니다. 회로도에 있는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OCR의 5번과 YL의 위 부분의 배선입니다. 붉은색 원으로 표현한 곳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부분이라도 항상 확인하시고 연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5배선이라도 있다면 불합격입니다. EOCR의 4번과 PB0의 연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PB0은 NC와 연결을 하여야 합니다. 과제 설명 시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정지 혹은 초기화를 하는 버튼은 녹색 버튼을 사용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부 기구 배선 시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B0과 LS1번, T1의 1번 부분입니다. 배선은 LS1과 PB0을 한 후 LS1과 T2의 1번을 연결하였습니다. 배선 시의 피복 제거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간혹 피복을 길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복은 10mm 정도만 제거하며 제거된 심선이 소켓의 단자에 정확하게 물려서 체결되도록 합니다. 피복이 제거된 부분이 외부로 2mm 이상 노출 시에는 감점이 되니 항상 필요한 부분만큼 피복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어 회로의 우측 상단 부분을 한 번에 배선해 보겠습니다. 배선 시 하나씩 진행하거나 처음처럼 한 번에 여러 구간을 하는 것은 수험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T1의 1번, LS2의 공통위, T2의 1번입니다. 제어 회로의 하단 부분을 작업한 것과 같이 최단 거리를 생각하면서 배선을 하면 좋습니다. 이번 회로 설명에서는 상단을 분리하여 배선을 하는 관계로 최적화된 모습은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배선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상단 부분을 한 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 최단 거리의 배선 루트를 확인하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소켓과 소켓 사이를 세로 방향으로 지나가면 간단한데 왜 꼭 외부로 크게 배선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에는 소켓과 소켓 사이에 세로 방향 배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덕트를 활용하여 배선을 하게 되므로 역시나 소켓과 소켓 사이에는 배선을 금지합니다. 즉 일반적인 전기 배선의 형태에 준하여 배선을 하는 것입니다. LS1의 아래와 X2의 1번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배선의 모습은 이해를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배선 시에는 개인이 편리한 단자에서 배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X2와 4번, TB1의 위, T2의 8번, MC1의 4번의 연결입니다. 병렬로 여러 기점들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최단거리 배선을 위해서는 특정 한 부분을 선택한 후 그 단자와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씩 연결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부분입니다. 6개 곳의 단자를 연결함으로 5개의 배선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연결하면 됩니다. 배선이 마무리될 때 내가 배선한 곳을 체크해 나간다면 중복되는 배선 및 오배선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PB1, MC1의 6번, T2의 6번, X1의 2번, MC1의 10번, GL 부분입니다. 최단거리를 생각하면서 배선을 하면 됩니다. 배선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단거리 배선을 생각할 때 1번 상부 단자대에서 시작하라, 2번 상부 단자대에서 소켓으로, 3번 소켓에서 하부 단자대로 이동,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자대가 상부 혹은 하부 한 부분에만 있다면 생각의 과정을 축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LS1의 A접촉 하단, T1의 3번, MC2의 5번 연결 부분입니다. 3개의 단자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의 방법은 첫 번째 LS1과 T1, T1과 MC2, 두 번째는 LS1과 T1, LS1과 MC2입니다. T1의 3번 핀을 기준으로 하여 MC2의 5번과 LS1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한 형태 중 첫 번째인 T1의 3번 핀에서 두 가닥의 선이 연결되는 형태로 배선하였습니다. MC2의 11번과 T1의 2번 연결 부분입니다. 핀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 후 배선하시면 됩니다. LS2의 비접점 하단 부분과 X1의 1번 핀 연결 부분입니다. 핀 번호 확인 후 배선하시면 됩니다. 배선의 모습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 곳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게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X1의 4번, PB2, T1의 8번, MC2의 4번 연결 부분입니다. MC2의 4번에서 PB2번과 T1의 8번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배선하였습니다. PB2에서 X1의 1번으로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배선이 가능하니 최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 4개소를 연결하므로 3개의 전선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어 회로의 절반 이상을 배선하였습니다. 회로에 표시된 3영역 중 좌측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PB2와 MC2의 6번 부분입니다. 2개소의 연결은 직접 연결을 하므로 최적화된 배선의 길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의 단자를 직접 연결하면 됩니다. T1의 6번과 X2의 2번입니다. MC2의 10번과 RL 부분입니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배선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의 배선입니다. LS2의 A접점과 T2의 3번, MC1의 5번 연결 부분입니다. T2의 3번을 기준으로 하여 배선을 하였습니다. 즉 T2에서 LS2와 MC1로 연결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소를 연결하는 것이므로 2개의 선을 사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연결 후 배선을 완료했다는 체크를 회로 도면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로 연결 부분입니다. MC1의 11번과 T2의 2번 연결입니다. 배선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의 회로에 비해서 배선이 적은 회로입니다. 지금까지 배선한 제어함을 작업판에 부착하기 전 배선을 확인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로써 제어함의 배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배선을 하였기 때문에 배선 이후에는 벨 테스터기를 활용하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험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벨 테스터를 활용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눈으로 간소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벨 테스터기를 활용한 배선의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종 접점들은 기구를 부착하면 동작하는 것이므로 접점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배선을 할 때 부여한 핀 번호를 기준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예시는 회로 하단 부분입니다. 벨테스터기는 두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설명을 위해서 왼쪽 리드선과 오른쪽 리드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리드선을 EOCR의 12번 단자를 누릅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리드선으로 MC12의 12번 핀, X12의 7번 핀, P12의 7번 핀, 램프의 하단 부분을 하나씩 차례대로 눌러봅니다. 이때 왼쪽 리드선은 고정한 채로 오른쪽 리드선만 이동시키면 됩니다. 하나씩 확인을 할 때 모든 단자에서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배선을 한 것입니다. 병렬 구조와 동일하므로 전부 다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만약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전선의 피복이 단자대에 물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피복이 물려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선을 배선하지 않은 경우와 오배선을 의심해야 합니다. 배선 작업 시에 작업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로도에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게 줄게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간소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벨테스터기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각종 기구에서 사용되는 접점을 확인합니다. 예로 X1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X1에서 1, 2, 4, 7번을 사용하였으므로 소켓에 연결된 배선은 1, 2, 4, 7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7번은 전원 부분이므로 당연히 선이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접점의 확인 방법은 녹색 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B접점이고 보라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A접점입니다. 우리는 1번을 사용하였으므로 1, 4번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보라색으로 표현된 곳이나 8번을 사용한 A접점에는 연결된 선이 없어야 합니다. 단자대 배선 전 새들 설치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들 설치의 기준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제어함과 컨트롤 박스 부분은 직각으로 구부러진 부분을 15cm 정도로 설치를 합니다. 화면상에서는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배관의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체결하며 2개 정도씩 새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단자대 부분은 10cm 정도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화면상에서는 청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5cm 내외에서 새들을 설치하면 채점 대상자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문의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길이는 측정하는 방법이 좋으나 시간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2구 컨트롤 박스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 새들 역시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배관 작업의 추가적인 안내사항입니다. 배관 작업을 종료하면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케이블 커넥터는 제어함과 5mm 정도는 중복이 되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차후 제공되는 동작 테스트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커넥터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 커넥터의 모양 및 성질이 다릅니다. P2관 자체의 수정은 어렵지만 커넥터의 경우는 체결이 용이한 편입니다. CD관 자체의 수정은 편하지만 커넥터의 경우 체결 후에는 변형이 어려우며 수정을 위해서는 관을 절단해야 합니다. 케이블 커넥터는 반달 형태로 되어 있으며 반달 모양이 제어함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넥터는 제어함과 5mm 정도 중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커넥터가 제어함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는 시험장에서의 제어함은 합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어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관의 커넥터는 제어함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므로 커넥터의 일부가 제어함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주회로의 인입 부분인 TB1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케이블 작업 및 외부 인입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기구 배치 부분에 대한 추후 설명입니다. 제도 시 배치되는 기구의 명칭을 작업판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기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즉 램프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스위치의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배선뿐만 아니라 배선 후 컨트롤 박스 등 기구의 체결 시에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자대는 상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GL, PB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 마스킹 테이프는 활용하여 단자대의 명칭을 작성하게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배선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작업 후, 즉 모든 배선을 종료하고 시험장에서 퇴실할 때에는 제거해야 합니다. 하단 부분은 PB0, PB1, YL, RL, LS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컨트롤 박스에 배치되는 소자인 YL, RL은 공통으로 핀 번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기구 배치도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LS2 부분부터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중앙, 우측 중 이번에는 우측부터 배선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치에 따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선은 단순한 편이니 완성된 모습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위치의 NO, NC 부분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PB2의 경우에는 NO에 연결을 해야 하는 소자입니다. 배선이 완료된 모습을 보시면 NO와 NC 중 어디에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관의 전선을 인입 시 벨 테스터를 통한 연결 부분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예로 LS2의 연결을 위해서는 P2관에 3개의 선을 인입합니다. 3개의 선이 제어함 단자대와 연결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벨 테스터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배선에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신만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LS2 단자대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배관에 인입된 전선을 연결한 후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전선이 3개를 외부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100mm 정도이며 피복 제거 부분은 10mm 정도입니다. 하단의 단자대에서 시작하여 외부 기구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각 핀 번호를 확인 후 하나씩 배선하시면 됩니다. 연결의 순서는 회로도를 기준하여 좌측 상단부터 연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실제 작업을 한다면 외부에 배치된 기구들을 기준하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자대로부터 시작한 배선들은 쉽게 할 수 있는 편입니다. 주의점은 첫 번째 푸시 스위치의 NO, NC 구별 부분입니다. PB0은 NC에, PB1은 NO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화면상 배선된 모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LS 부분입니다. 단자대로 연결한 후 전선을 연결한 반대편에도 선을 빼두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외부로 인출된 선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감독관이 동작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합니다. 이로써 단자대로부터 시작한 외부 기구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벨 테스터를 활용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배치된 기구에 연결된 부분들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피복이 물린 곳은 없는지, 과도하게 피복이 제거된 부분은 없는지, 배관은 새들로 잘 고정이 되었는지 등등입니다.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환경 및 주변을 항상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시에는 안전화 혹은 운동화 착용이 필요합니다. 작업 중 공구가 떨어지거나 나사못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선은 최단 거리로 하며 배선을 한 부분들은 항상 체크를 하여 작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 종료 후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도 시 단자의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크게는 채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배선을 어떻게 하면 편리할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회로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 회로에서 정역 회로임을 인지하고 배선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리밋 스위치의 사용 방법 및 단자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회로로 해석하고 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